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아파트 투자에 대한 오해 8가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물론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막 위기의식을 막 부추겨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반토막 난다. 반토막 난다. 아파트 가격 뭐 반토막 난다라고 계속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데 역사상 반토막 난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유래. 그러니까 딱 두 번 크게 떨어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MF와 리먼 사태 때입니다. 앞으로는 그럴 일 없습니다. 금융권이 망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기본 어떤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금융위기 막 그러는데 그때와는 IMF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통화 수합부터 잘 체결되어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제2 IMF나 제2의 뭐 리먼 사태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반토막은커녕 반의 반토막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반토막 난다고 계속 주장하는 그 폭락론자들 말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축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나? 라고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아파트를 월급을 저축해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아파트를 살 수 없습니다. 연봉 1억을 한다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로 거의 다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애들 뭐 사교육비 같은 거 뒷바라지 하다 보면 뭐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1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평생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를 사야 되냐? 바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세를 끼고 사거나 아니면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사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그런 선한 생각, 착한 생각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빚은 무조건 나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빚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효과는, 지레테 효과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한테 5억이 있습니다. 그럼 순수한 이 현금 자산 주고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뭐 일산 100만 원에서 샀다고 합시다. 아니면 빚을 내서 5억 빚을 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좀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해서 뭐 서울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2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면 5억짜리는 6억이 되어서 1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10억 주고 산 그 서울 아파트는 14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늘은 거죠. 그러면 총 4배나 된 거예요. 그 4배의 효과는 어디에서 나타난 거죠? 레버리지 효과죠. 그죠? 빚을 냈기 때문에. 그 빚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를 냅니다. 그런데 4억을 벌었는데 그 이자 감당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2년 동안 감당을 했겠죠. 그리고 이처럼 빚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 어떤 역량에 벗어나는 그 무리한 투자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 빚은 무조건 빨리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보수적인 어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력이 된다면 no, 갚지 않아도 됩니다. 언젠가는 갚을 건데 왜 갚지 않아도 되냐? 자, 현금 가치가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2억을 빚을 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2억을 지금 갚아도 2억을 갚아야 되는 거죠. 2년 뒤에 갚아도 2억을 갚으면 되는 거죠. 원금 상환할 때. 그러면 지금 2억하고 2년 뒤에 2억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2년 뒤에 2억을 갚는 게 훨씬 더 화폐 가치가 하락된 뒤에 갚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득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금수저들은 뭐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굴러가서 또 주식에서 대박 나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같은 서민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저는 유일한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계속 월급 노예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월급만 타서는, 월급만으로는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올라탈 사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우리 서민 입장에서 그 획기적인 사다리 뭐냐?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은 무조건 빨리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투자하는 것은 투자인가 투기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투자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투기는 어떤 게 투기냐면, 저는 주식이 훨씬 더 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투기는 그 말 그대로 노름판, 여러 가지 노름판, 뭐 온라인 상에서도 스포츠 토토도 마찬가지고, 뭐 경마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돈을 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내가 수익을 챙겨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베팅하면 3만 원 세금을 떼고 7만 원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데 뛰어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좀 안전한 자산 가치 확보에 도움이 되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우상향 이 그래프가 부동산은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상가나 다세대는 여러 가지 막 벌리지 말고 저는 아파트에만 투자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것도 요즘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오를 호재가 많은 이 백마마을, 일산 백마마을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백마역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그 다음에 뉴스는 진실에 가깝다? 진실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액면가 그대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막 떠드는 뉴스가 뭐냐면, 지금 서울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초고가 주택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약간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저가 이것들은 지금 막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대였던 아파트가 지금 막 다 8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른 거죠, 그죠? 6억대 아파트가. 그 단적인 예로 몇 년 전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 몇 천이었잖아요. 지금 9억 천입니다. 9억 천. 3억 천이 오른 거예요. 중위 가격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쭉 줄 세워서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9억 천이 됐어요. 지금 더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몇 년 전 가격보다 3억 천가량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처럼 우상향이라는 어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뉴스에서는 계속 서울 집값 고꾸라진다, 폭락한다. 그건 1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이 1, 2억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감히 예측하건데 올해도 2020년에도 이 지금 폭락한다고 생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저는 4, 5% 충분히 상승한다라고, 서울 집값 아파트가 충분히 상승한다라고 저는 감히 예측합니다. 한번 12월 달에 한번 정산을 해봅시다. 진짜 4, 5% 올랐나 안 올랐나?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전세는 본전을 잘 지킨 것이다? No. 내가 지금 5억 주고 어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잘 살다가 이제 2년 뒤에 5억 받고 다시 나오겠죠. 야, 나는 내 재산을 5억을 정말 이런 한 푼 까먹지 않고 잘 지킨 거야 라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근데 아파트의 전세금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5억과 2년 뒤 5억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전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나한테 5억이 있으면 저라면 당장 백마마을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8번째, 내가 예금하고 적금한 그 돈은 은행에 잘 보관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지급 준비율 10%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한테는 쥐꼬리만 이자를 주면서 우리가 맡긴 돈을 굴려서 뭐 이자 놀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그 쥐꼬리만 한 이자보다는 몇 배를 튀겨서 돈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금과 적금으로
돈을, 특히 목돈을 은행에 맡겨두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의지대로 그 돈을 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법적으로 아니면 그 은행에서 정해진 대로 그냥 그 쥐꼬리만 월급만 나는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자산, 그 중요한 소중한 나의 현금 자산을 내가 투자할 수가 없는 거야. 굴릴 수가 없는 거야. 눈덩이처럼 굴려야지만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갈 텐데. 자, 오늘은 부동산 아파트 투자에 대한 오해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얘기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도 중산층으로 갈아타길 기원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레버리지 효과 생각하면 대부분 아파트 부동산 투자할 때 대출을 내는 것 그렇게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는데 맞긴 맞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무공 바이도를 드는데 혼자 힘으로 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지렛대를 통해서 쉽게 들 수 있는 상황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레버리지 효과 말고 저는 꼭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천만 원밖에 없는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분이 전세 끼고 이제 투자 물건을 찾다가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쪽 백마마을에서 찾지 못하고 옆에 백동마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를 2억 3,500에 샀습니다. 지금 그게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2억 5천이 됐습니다. 2억 5천. 1,5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투자 대비 이제 아직 회수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에 똑같이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런 효과도 있다. 레버리지 효과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1억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이 1억 5천이 된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그래서 4단지에 37평은 5억에 샀는데 작년 12월에 지금 5억 5천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5천이 오른 거죠. 똑같은 기간에 지금 5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그거는 1,500이 올랐습니다. 그죠? 5천 투자해서 1,500.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얼마가 오른 거죠? 5천이 오른 거죠. 1,500과 5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더했더니 그 레버리지 이자 내는 건 어떻게 됐느냐? 다 내고도 지금 요즘 초저금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영끌이라고 하나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아파트를 사겠다고 달려드는데 이거는 저는 바람직한 영혼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가서 쿨하게 대출을 내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는 전세금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자금이 나한테는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 5천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1억 5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사실 일산 백마마을은 없습니다. 저쪽에 이제 연립 같은 거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전세 3억 5천 끼고 5억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죠? 1억 5천 투자해서 3억 5천 전세니까 5억짜리, 무려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일산 백마마을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전세 자금도 이자 내나요? 2년 뒤에 내가 3억 5천 전세를 줬어요. 그걸 끼고 샀어요. 그럼 2년 뒤에 3억 5천에 대한 이자가 단 1원이다 있으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레버리지 효과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괜찮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레버리지 효과 중에 저는 요즘 뭐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 유튜버 생활도 마찬가지. 이 유튜버 생활이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합니다. 이건 진짜 제가 실제 체득해 보니까 다른 많은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네이버 뭐 TV라던가 카카오 TV라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런데 SNS 중에서는 지금 가장 앞서간 핫한 게 바로 이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 유튜버의 동영상을 하나 올리면 이걸로 인해서 얘가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동영상이 뭐 수백 개 되니까 저한테 영업사원이 수백 명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24시간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뭐 사람들 핸드폰에 돌아다니면서 뭐 물론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검색을 통해서 뭐 일산이나 일산 아파트, 일산 부동산 치면 제게 노란 게 부동산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클릭해서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밑에 이제 전화번호를 통해서 저한테 유입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 여러분도 한번 자영업자라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꼭 한번 투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중요한 건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생각을 실천에 지행합을 옮겨서 나에게 어떤 지렛대 효과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레버리지 효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